75세 넘으면 다들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몸도 불편하고 자식들한테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누구는 82세에 혼자서 집안일 다 하시고 취미 생활까지 즐기시는데 누구는 70세가 되기 전인 68세부터 벌써 요양원에 계십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노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젊을 땐 몰랐어요. 70대 후반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요. 어느 날부터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문턱 하나 넘는 것도 조심스럽고 자식들 연락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요. 이게 바로 75세 이후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만약 75세에서 85세 사이인데도 이 5가지를 여전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사람이죠. 불행한 노후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 멋진 어른입니다. 이 5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5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이것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쉽고 간단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요? 그런데 아시나요?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노후의 진짜 자유가 뭘까요? 돈 많은 거, 자식 잘 된 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배고프면 내가 직접 밥 먹고 입고 싶은 옷을 내 손으로 입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지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옷을 입지 못해서입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서인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들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요양원 신세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한테 매일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힘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낙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젊을 땐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75세 넘어서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골절되면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고 누워있으면 온몸에 근육이 빠지면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강조하십니다. 어르신,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요? 아닙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붙습니다. 근육은 절대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5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20분씩 걸으세요.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다리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듭니다.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잠을 못 자면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순간 판단력도 흐려지니까요. 그러니 매일 밤 규칙적으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길어지면 밤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이 생기기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 꼭 기억하세요. 내 몸의 주인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받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필요할 땐 당연히 받으셔야 하지요. 하지만 평소에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혈압 혈당 관리하고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입니다.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노년을 살고 계신 겁니다. 당당하게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몸의 자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뜻한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두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이 들수록 외롭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자식들은 각자 삶이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고 그렇게 가깝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죠.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새 메시지가 없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저녁이 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힘들어 하십니다. 애들은 왜 안 오지? 친구는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해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하루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이 혼자 사시는데 어떤 분은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십니다. 혼자 산책도 나가시고 혼자 차도 드시고 혼자 책장을 넘기시면서도 마음이 평온해 보이십니다. 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고독은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독이 평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다림을 내려놓아 보세요. 자식이 안 찾아오면 서운하고 친구가 전화 안 하면 섭섭한 마음.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젊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 생각은 나는데 일하고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날들. 전화 한 통 드릴 시간조차 없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 자식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진짜 바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해져 봐도 괜찮습니다. 누가 언제 올까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천천히 우려 마시는 시간.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하늘은 어떤지 바라보는 시간. 좋아하던 옛날 노래 하나 틀어놓고 가만히 귀 기울이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짧은 일기를 쓰신답니다. 어제는 뭘 했고 오늘은 뭘 하고 싶은지 몇 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게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십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시간이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는 자신만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도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천천히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마음은 참 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는 게 뿌듯하니까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좋고 그림 그리기도 좋고 서예도 좋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배우는 거니까요.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도 하고 궁금한 것도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했다. 맛있는 거 먹었다. 몸이 편안했다. 이런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쓸 게 별로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계속해보세요.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줄어들고 작은 것에도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5번째,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세요. 10분씩 해도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도 집착에서 온다고 하더군요. 누가 나를 찾아와야 한다. 누가 나를 챙겨줘야 한다는 기대를 살짝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5분만 해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스르르 가라앉습니다. 절에 가서 예불 드리는 것도 좋고 집에서 조용히 눈 감고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로움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고독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지요. 젊을 땐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볼 틈이 없었잖아요. 이제라도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단단한 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평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지요. 이런 분들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해도 어딘가 불안한 노후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75세에서 85세에 이것을 하고 있으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인데요. 바로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몇 억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다 관리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연금이 적어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로운 노후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에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통제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진짜 경제적 자립이지요. 그럼 어떻게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달 나가는 돈을 한번 살펴보세요.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이런 고정 지출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 쓰는 보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진 않은지, 필요 없는 케이블 방송 요금이 나가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고작 몇만 원인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00만 원이지요. 노후에는 이런 돈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계부 쓰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숫자로 명확히 보이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사기를 꼭 조심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시는 게 보이스피싱이랑 투자 사기더라고요. 원금 보장에 매달 고수익 이런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준다는 곳은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 왔나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그 자식한테 전화해서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전화 왔나요? 끊고 직접 은행 번호 찾아서 전화하세요. 조금 번거로우시지요? 하지만 이게 평생 모으신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사기당하면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9세에 전화 한 통 받고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으신 돈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창피하셔서 자식들한테도 말씀 못하시고 혼자 소갈이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일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주는 거야.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계셔야 자식들도 더 편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는 게 진짜 부담입니다. 그때 가서 미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죄송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보세요.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걱정보다 이번 달은 30만 원 남았네 하는 명확한 현실이 훨씬 마음 편합니다. 매달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드 사용 내역도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명확히 알면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모른다는 데서 오니까요. 내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독립적인 노년을 살고 계신 겁니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이죠. 돈이 많고 적음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충분하신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까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노후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을 때도 배우기 힘든데 이제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걸 멈춘 사람과 계속 배우는 사람, 누가 더 젊어 보일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81세이신데 작년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타 배우고 나서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졌어. 오늘은 이 코드 연습하고 내일은 저 곡 쳐봐야지 하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70대든 80대든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늙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익혀보세요. 나는 기계 같은 거 잘 몰라 하실 겁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음성으로 명령하는 기능도 많습니다. 날씨 알려줘 하면 날씨 나오고, 노래 틀어줘 하면 노래 나옵니다. 손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만 배우면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잘 다뤄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배달앱으로 밥도 시켜 먹고,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습니다. 꼭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하는데 뭐하러 배워? 그런데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는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림은 평생 그려본 적도 없으신 분인데 말이죠. 처음엔 못 그리는 게 너무 창피하셨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즐기시면 됩니다. 그 말 듣고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답니다. 지금은 매주 수업 가는 게 제일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젊을 땐 실패하면 창피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 나이에 뭘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요.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동네 복지관 한번 가보세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많습니다.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노래 교실, 운동 교실. 같은 또래분들이랑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습니다.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친구랑 같이 가세요. 둘이서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서툰 모습을 같이 보면서 웃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저건 뭐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나는 모르겠네 하지 마시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세요. 손주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보세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죠. 무언가에 관심 있고 알고 싶어하고 해보고 싶어하는 분. 이런 분들은 나이가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80세에도 여전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멋진 어른이십니다. 나이에 갇히지 않고 계속 성장하시는 분이지요. 이런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배움은 어린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마음에 담아두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십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이 봄과 여름이었다면 노년은 가을과 겨울이지요. 가을 단풍이 아름답듯 겨울 눈이 고요하듯 인생의 마지막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외면하고 사신다는 것이죠.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준비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순간에 후회하게 되지요. 어느 노년 상담 전문가가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신다고요. 그때 그 말 할 걸, 그때 그 일 할 걸, 미리 준비해 둘 걸, 이런 마음을 품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평온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존엄하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첫 번째, 유언장을 천천히 써두세요.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아? 아닙니다.
지금처럼 건강하실 때가 적기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내 뜻을 분명히 밝혀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연명 치료는 받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가족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우지도 않지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끝까지 훌륭하고 현명한 어르신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다가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슴 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물건을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내가 떠나면 자식들이 치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 물건 하나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그러니 필요 없는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한테 주세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 자체가 편안해지죠. 네 번째,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영상 편지를 찍으셔도 좋고, 일기를 쓰셔도 좋고, 자서전을 쓰셔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나게 느껴지지요.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죽음을 매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세상과의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성숙한 어른이십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준비하시는 대단한 분이지요. 이런 분들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인데도 이 5가지를 여전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대단한 어른이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지금 다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65세든 75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행해지는 건 선택.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